안녕하세요. 시스코의 데이터 센터를 담당하는 이명우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사장님 인사말이 계실 줄 알아가지고 뒤에 있었는데, 이따가 끝나고 사장님은 저희는 그런 거 안 하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는 시스코에서 데이터 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굿모닝 아이텍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굿모닝 아이텍의 이제 망블리, 그다음에 클라우드 쪽을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말씀은 최적의 VDI 아키텍처로 지금 명명이 되고 있는 시스코 유니파이드 데이터 센터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좋은 자리에 오셨는데 이제 좋은 내용을 좀 들어가시고 또 이제 좋은 공부가 되셨으면 하고요. 너무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일즈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트렌드, 그 다음에 저희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좀 많이 보신 내용일 거예요. 사실 시스코가 맨날 얘기하는 네트워크의 백본서부터 사실 엔드 스토리지까지입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건 전산실이건 IT홈이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그냥 데이터 센터로 얘기하지 않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굿모닝 아이텍과 같은 이제 가상화 솔루션 기업들과 같이 해가지고 클라우드 형태로 가상화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 저기에 보시면은 저 요소의 모든 부분에 사실 가상화 기술이 다 요즘에는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상 데스크탑, 가상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가상 테스트 환경,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상화, 그리고 블루베어 서비스에 대한 가상화가 사실 다 들어갑니다. 근데 저 인프라에서 지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데이터들이 이제 위아래 횡으로 움직였는데, 종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횡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서버도 아니고 스토리지도 아니고 그 다른 어떤 팩터보다는 시스코는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딱 심플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서버가 10대에서 1대로, 100대에서 10대로 주는데 그 안에 있는 IO가 주느냐? 절대 안 줍니다. 눈에 안 보이는 IO가 이제 그 눈에 보이던 IO가 안 보이는 IO로 바뀔 뿐이지, 결국 보면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고 시스코는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스크탑 가상화 시장을 보시면은 지금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보시면 거의 3배 이상 성장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카드 사태 후 금융권 망분리, 그리고 공공기관에서에 대한 지금 망분리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기업, 제조기업에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VDI 시장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VDI 시장을 잘 보시면은 가트너의 하이퍼그래프랑 똑같이 갑니다. 제일 처음에 기술이 출현을 해가지고 이제 기대감이 고조가 됩니다. 이게 사실 지금 오신 고객분들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VDI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접근, 그때라고 보여주십니다. VDI를 해야 되겠고 상당히 좋은 기술인데 실제로 VDI를 안에를 까보니까 PC는 40만원, 70만원에 살 수 있는데 VDI는 유저당 100만원, 150만원에 가는 거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VDA, 라이센스 연방 계약, 그 다음에 GAEA 겹치니까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아키텍처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 작년 초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태들이 일어나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객분들이 적절한 이해를 하시고 이제 VDI는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안정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오는 VDI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파일럿으로 150, 200유저를 하다가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도 6,500유저, 3,000유저, 그리고 한 번에 2만 유저까지 가시려는 고객들이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사실 금융권 망분리,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망분리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VDI 아키텍처를 보면은 심플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건 저희 VM웨어건 스트립스 보시면은 사용자 단에서 이제 단말이 액세스를 하고 방화벽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을 하기 위해 액티브 디렉토리를 다시 연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사실은 서버에 있는 버추얼 머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는 사실은 뒤에 있는 스토리지를 저장하는, 이게 사실은 모든 VDI 아키텍처일 겁니다. 이분 그 시트릭스를 쓰시던 마이크로소프트를 쓰시던 VMware를 쓰시던 틸론을 쓰시던 이 아키텍처는 똑같아요. 데이터는 윗단에 있고 저 방화벽 뒤에서 화면만 캡처해가지고 보는 게 사실 VDI 기본 아키텍처입니다. 근데 이제 VDI를 하시면은 고객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세요. 과연 성능이 나올까?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 사실 VDI 초기에는 이렇게 서버 통합 형태로 VDI를 솔루션만 적절히 선택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스토리지 부분도 있고, 가상화 부분도 있고, 하물며 프린터, USB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사실 시스코가 바라보는 부분은 가상화 데이터 센터, 여기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또 하나가 가상화 워크스페이스, 이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저 네트워크 인프라가 기반이 되어져야지 가장 안정적인 VDI 아키텍처, 그리고 저 네트워크에 대한 서버,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이 같이 협업이 돼야지 좋은 아키텍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DI는 실제로 복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리용 네트워크,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 다음에 데이터 네트워크, 억세스 네트워크, 네 가지가 나눠지는데, 이 네트워크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돼요. 어떤 솔루션이랑 똑같습니다. 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IO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시는 까만색은 관리, 저 노란색은 하나는 OS, 하나는 데이터, 다른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억세스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VDI가 가장 사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스코가 VDI를 잘한다? 좀 약간 엄불성설이잖아요. 시스코가 네트워크를 잘한다? VDI 잘한다? 이렇게 사실은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모습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스코가 잘하는 L2, L4, L2 방화벽, 그리고 관리 네트워크, 파일 서비스, 그리고 중간에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토리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서버를 기준으로 패브릭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이더넷 네트워크, 밑쪽으로는 이더넷 네트워크 혹은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VDI건 클라우드건 데이터 센터건 똑같습니다. 서버를 증가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서버 하나에 포트 이중화하면 케이블 2개, 카드 이중화하면 케이블 4개, 스토리지 단에 포트 이중화하면 케이블 2개, 카드 이중화하면 4개, 관리 하나. 그럼 서버 하나에 9개의 케이블이 나옵니다. 10개의 서버면 90개, 100개면 900개가 되거든요. 문제가 뭐냐? 단순히 서버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900개가 돼버리면은 이 스위치가 90개가 나와야 됩니다. 또 스위치가 90개 되면은 위에 L4, L2가 증설이 돼야 되고, 결국에는 백본 모듈이 증설이 돼야 돼요. 이런 아키텍처가 사실은 클라우드에 안 맞고 VDI에 안 맞다 생각한 게 사실 시스코입니다. 왜 내가 서버를 증설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전반을 다 흔들어야 되느냐? 서버에 있는 랜 카드는 50만 원이지만요. 제일 끝단에 있는 백본에 있는 모듈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50만 원에 대한 인프라를 증설하기 위해 가지고 나중에 5천만 원 모듈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아키텍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네트워크 서버 및 기술적 도전 과제는 이렇습니다. 억세스 스위치 단에는 이런 닉 디자인 이슈, FTP 이슈, 물리적 이슈가 있는데, TXT도 마찬가지입니다. FTP 이슈, 물리적 이슈, 그 다음에 도메인 구조 이슈. 코어 스위치 단에는 가상화 이슈, 그 다음에 사이트 투 사이트 지원을 위한 이슈. 그리고 마지막에 서비스 단은 어떻게 가상화를 할 건고, 어떻게 테넌시를 나눌 건가,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서버 단에는 어떤 고민들이 있느냐? 서버는 그린 컴퓨팅, IO 복잡성, 그 다음에 V스위치 이슈, 닉 티밍 이슈, 결국 가장 중요한 여기도 V스위치라는 스위칭 이슈가 똑같이 서버 단에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하면은 VM웨어, 시트릭스, 마이크로소프트에 되어 있는 V스위치가 정확히 스위치냐? 정확한 스위치가 아닙니다. 서버 단에서 보는 스위치고 네트워크 단에서 보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위에 보면은 VDI를 렉으로 구현했을 때 항상 위쪽에 보는 관리 스위치, 이더넷 스위치, 샘 스위치가 항상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 케이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VDI 똑같습니다. 왜냐면 네트워크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블이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가장 시스코는 문제를 요구하고 있고 있습니다.
보시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더넷에 대한 네트워크가 스토리지로 가는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이더넷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클라우드는 이더넷이다. 그러면 서버를 기준으로 위쪽은 이더넷 가면 돼요. 그럼 밑에 스토리지 단도 아이스카시로 가면 이더넷으로 갈 수가 있어요. 비용 싸고 상당히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공공기관도 많고 이제 금융권도 많아요. 나는 스토리지 데이터는 무조건 보호를 해야겠다. 그럼 이제 결국은 스토리지 그 수신자 중심의 FC로 가기 때문에 패브릭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시스코는 사실은 유니파이드 패브릭, 통합 패브릭이라는 걸로 패브릭을 통합시키자는 게 사실 저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지느냐? 고객의 인프라가 상당히 심플해져요. 그리고 관리 자체도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보시는 눈에 안 보이는 네트워크이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FCOE라는 프로토콜을 사실은 제일 처음 주장을 하면서 저희가 손을 잡은 게 네뎁이랑 EMC랑 히타치입니다. 왜 잡았느냐? 지금까지는 HP, IBM, 델, 오라클, 그 다음에 프리츠가 사실은 저희 시스코가 스토리지랑 커뮤니티라는 걸 막았어요. 왜? 패브릭이 중간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네뎁 EMC랑 같이 만들어가지고 FCOE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월드와이드 스탠다드입니다. HP도 이걸 제안하고 IBM도 제안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보면은 파이버 채널 이더넷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업계 표준이고 IO 가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이스카시, 나스, CIF, NFS, FC센 이더넷 모든 프로토콜을 수용을 합니다. 인프라의 변경이 없이. 이렇게 되면은 고객들한테 어떤 베네핏이 있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운영자 입장에서 실제로 이거는 저희 고객 사례입니다. 디자인이 초기에 잘못됐어요. VDI를 해야 되는데 지금 VDI의 OS 영역은 아이스카시냐 FC냐 하는 부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은 클라우드고 비용적으로 아이스카시를 선택을 하는 순간 인프라는 정해집니다. 실제 저희 고객이 한 군데 가서 그런 쪽이 있어요. 아이스카시로 정해져가지고 서버에도 이전의 네트워크로 백하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서버에 있는 카드가 FC로 바뀌어야 되고요. 샘 스위치가 들어가야 되고 이더넷 케이블이 광 케이블로 바뀌고 마지막에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50유저, 100유저면 상관없지만 1000유저, 2000유저가 되면은 이 금액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해요. 이 FCOE를 쓰면은 그런 고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인프라는 정해져 있고 저희가 그 프로토콜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디자인에 아예 HBA랑 뷰닉을 가상으로 만든다는 게 사실 시스코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오른쪽 그림으로 심플해져요. 약간 좀 어렵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스토리지로 보시고 서버로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도 어렵습니다. 그럼 이걸 더 쉽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왼쪽에 있는 블레이드가 오른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스토리지 역시 바뀌어요. 보시면 블레이드 서버에 보면은 블레이드 서버가 집적이 되어 있다지만 보시는 것처럼 FC 케이블, 이더넷 케이블 다 나오면 결국 렉 서버랑 똑같은 인프라가 나옵니다. 요걸 이렇게 가상화 만드는 거예요. 가상화를 만들고 필요할 때마다 여기에 가상 포트를 만들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보기에 좋잖아요. 이게 서마를 엄청나게 낮춰줍니다. 모든 장애의 원인은 여기에요. 보시는 것처럼 뒤에 케이블링이 없고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장애 포인트가 줄어듭니다. 단순히 이것만으로도 큰 베네핏이 있는데 왼쪽이 이제 KT 데이터 센터고요. 오른쪽이 더 좋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사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똑같이 클라우드를 구현하고 있고요. 40% 이상 사실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면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스코의 아키텍처가 어떻게 바뀌느냐? 아까 보시는 그 그림이 넥서스 7000, 넥서스 5000을 이런 식으로 가상화를 구현을 하고 왼쪽에 UCS 기반의 카드를 만들고 기존에 유닉스 서버가 있으면 유닉스로 가고요. 오른쪽에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를 붙여가지고 사실은 이 그림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림의 차이가 뭐냐? 아까는 서버가 증설될 때마다 위에 L2, L4, L7 방화벽, 백본까지 증설이 됐는데요. 파드 기준으로 다 나눠지는 겁니다. 왼쪽이 이제 VDI 파드, 그리고 스토리지도 필요할 때마다 내가 FC, 아이스카시, 나스를 바꿔가지고 쓸 수 있고 만일 지금 유닉스 투 리눅스 마이그레이션을 하니까 유닉스를 뺀다. 그럼 결국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가자는 게 사실 시스코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VDI 디자인에도 네트워크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VDI 디자인에도 스토리지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VDI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팩터는
사실은 네트워크랑 스토리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을 오른쪽으로 가는데 사실 그 퍼즐의 가장 중요한 게 UCS입니다. 여기 오신 고객들이 사실 시스코 UCS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많이 버전되기 때문에 사실은 UCS는 요것 때문에 나왔어요. 전체 네트워크 인프라를 했을 때 시스코가 바꾸고 싶은 부분에 딱 걸림돌이 사실은 HP, IBM, 델, 오라클이었습니다. 왜? 스토리지 부분을 컨택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토리지 부분과 컨택을 해가지고 전체 인프라를 심플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게 사실 UCS가 나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UCS를 간단히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저런 블레이드 서버가 있고 렉 서버가 있고 위에 통합 관리 스위치로 통합 관리를 합니다. 결국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시스코가 잘하는 네트워크에 관리 서버를 같이 넣어가지고 저 관리 스위치가 160대 서버를 한꺼번에 관리를 해요. 그 위에 이제 사실은 API를 연동하고 그림을 보시면은 저 블레이드 서버 위에 저런 패브릭 인터커넥터 들어가가지고 뒤에 케이블이 액티브로 그냥 연결만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에 증설이 되면은 케이블만 연결하면 되는 거죠. 하나하나 케이블 들으면 10지, 10지, 8개, 8개면 80지, 80지로 160지 구성이 가능한 거죠. 기존의 인프라에 그대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인프라에 다 이렇게 기존에 FC, 아이스카시 썼더라도 밑에 L2단 밑단만 UCS라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사실은 가장 장애가 많고 가장 스위치가 많이 들어가는 구간을 저희가 통합을 시키겠다는 게 UCS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고객분들 중에 이런 고객분들이 있어요. 나는 VGI를 구현을 하는데 지금은 150유저, 200유저인데 향후에 1000유저, 2000유저를 간다. 근데 150유저, 200유저를 가지고 블레이드를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땐 렉 서버로 디자인을 하는데 블레이드랑 똑같이 또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블레이드랑 똑같이 위에 패브릭 인터커넥터랑 통합 관리 스위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50유저 디자인, 150유저 디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블레이드 피처를 그대로 씁니다. 아직까지 이런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저희 경쟁사는 없어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지금 시스코가 얘기하는 블레이드 피처를 그대로 다 쓰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VDI 파드입니다. 위에 백본이 있고 통합 관리 스위치가 있고 블레이드 서버가 있는데 증설은 이렇게 샤시를 집어넣고 케이블만 연결하면은 위에서 다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블레이드 못하면 패브릭 인터커넥터를 집어넣고 렉 서버로 구현을 하고 내가 그러면은 이제 2000유저, 3000유저 전사로 확대를 한다? 밑에다가 블레이드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위에서 통합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K1, K2라는 GPU 가상화 그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캐드캡이나 그 하이 덴시티 그래픽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은 블레이드를 못 써요. 왜? 그냥 그 그래픽 카드는 렉 서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GPU 가상화를 집어넣고 밑에다가 오피스 VDI랑 GPU VDI를 같이 합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고객들은 이거를 따로따로 운영을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3500유저를 구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연구원들을 위한 캐드캠 VDI는 다른 파드로 구현하는데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이제 통합 관리 운영을 하는 거죠. 결국 보시는 것처럼 UCS 블레이드는 그냥 서버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랜, 센, VM을 다 할 수 있는 사실 네트워크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법원 고객이 안 오셨어요. 대법원 고객이 오셨으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얘를 제가 정부 통합 전산센터를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대전, 광주가 있고 제3 데이터 센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한 군데서 모니터링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UCS 센트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다른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한 군데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제일 위에 보시면 저기에는 저 전체에 대한 장애에 대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에 각 사이트별로 제가 다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법원을 얘기했는데 대법원이 6,500유저를 저희 시스코 VDI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굿모닝 IT랑 같이 저희가 이제 했는데 6,500유저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대법원 전산 통합센터가 분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터넷 만분리에 서부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이런
지방 법원들에다가도 사실은 그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VDI를 구현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각 지방 법원들은 전산센터만큼 그런 인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산센터에서 리모트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프라에 대한 통합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전산센터에서 이 UCS 센터를 가지고 각 집업을 다 구성을 하고 프로비저닝을 하고 장애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게 있어요. 저희가 5개의 리모트 지역까지는 UCS 블레이드의 무상입니다. 결국 이제 사실은 모든 국내에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이중화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공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HP나 IBM에서는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퓨처가 UCS에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다음 세션에 저희 김용호 과장님 얘기할 건데, 지금 이렇게 서버 가상화 VDI 되면서 제일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네트워크 담당자나 서버 담당자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 네트워크 담당자들은 저를 10년 동안 네트워크만 해왔어요. 근데 이제 VMware를 배워야 되고 VMware 위에 있는 가상 네트워크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서버 담당자가 서버 하신 분이 네트워크를 배워야 됩니다. 거꾸로 네트워크 담당자들은 나는 10년 동안 VMware 네트워크만 했기 때문에 VMware를 모르는데 VMware를 배우고 서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클라우드 보면 TF 팀들이 다 있죠. 네트워크 담당자 몇 명, 서버 담당자 몇 명. 이게 문제가 뭐냐? 지금 C2X를 쓰시던 VM 쓰시던 거기에는 V 스위치가 들어갑니다. 그 V 스위치는 네트워크 입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서버 입장에서 만들어진 스위치예요. 이 넥서스 1000V 스위치는 거기에 같이 VMware 위에 올라가가지고 또 시스코의 넥서스랑 똑같은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번들로 공짜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VMware에다가 깔아놓고 VDI를 구현을 했어요. 했는데 내가 부서별로 다 나누려면 부서별로 보안 정책을 줘야 되고 VN을 나눠야 되고 ACL을 줘야 되고 포트 채널을 만들어야 되고 QoS를 줘야 됩니다. 이거 서버 담당자가 못합니다. 네트워크 담당자가 포트를 열고 들어와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희 시스코의 넥서스 커맨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VMware를 올리건 그 위에 가상 스위치에 대한 그 정책을 네트워크 담당자가 주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고객들한테 VDI 제안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합니다. 왜냐면 VDI는 그룹별로 다 나눠져야 되잖아요. 이 많은 그룹들을 어떻게 나눠줘요? 결국은 이런 진짜 물리적 스위치 역할을 하는, 그리고 물리적 방화적 역할을 하는 그런 퓨처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넥서스 1000V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UCS에는 번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인프라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는 못하는데요. 3500 유저 VDI를 도입한 고객이에요. 과거에. 딱 보시는 것처럼 HP, EMC, VMware가 있습니다. 그때 굿모닝 아이텍이 이쪽에를 제안을 해가지고 수주를 하셨어요. 3500 유저. 이제 국내 큰 레퍼런스인데, 그리고 굿모닝 아이텍이랑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EMC 스토리지와 HP 블레이드랑 이제 VMware가 엮이는데, 인프라가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 연결을 위한 빨간색, 그 다음에 아이스카시 연결을 위한, 나스 연결을 위한 초록색, 매니지먼트를 위한 갈색, 이런 것들이 되고 위에 네트워크는 사실은 시스코입니다. 중간에 있는 스위치들은 다 HP입니다. 이게 2차로 3000 유저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시스코랑 굿모닝 아이텍이랑 또 EMC랑 같이 했습니다. 단 하나가 바뀌었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하나. H사에서 저희 C사로 바뀌었는데 그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FC5로 다 디자인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어렵잖아요. 앞에 그림이랑 지금 그림이랑 뭐 별 차이가 없는데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은 1, 2차 인프라 대비 3차 인프라가 보시면은 상면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느냐? 서버가 줄고 스토리지가 줄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줄었습니다. 가장 큰 팩터가 사실 스위치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면은 1, 2차가 이렇게 돼 있고요. 3차가 이거거든요. 보면은 확연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1, 2차 3500 유저에 이 정도 인프라가 들어왔는데 3차 인프라에는 이 정도 인프라가 사실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스토리지가 여기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던 거, 나스는 이제 증설이고요. 저기 보면 까만 부분 증설이잖아요. 그리고 EMC 스토리지가 저희 시스코 스토리지 때 인프라가 이렇게 심플하게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은 딱 이렇게 돼요. 블레이드 서버 줄었고요. 여기 서버가 준 거는 뭐 사실은 저희 서버 성립
나아졌다기보다는 VM 수가 3,500유저에서 3,000을 줄었는데 중요한 그 밑에 있습니다. 상명 공간이 75%, 운영 관리 항목이 네트워크 장비가 32대에서 3대, 그 다음 샤시가 아예 없어지고요. 웹 서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관리 서버 자체가. 그리고 모든 면에서 사실은 비용이 감소됐죠. 지금 현재 6,500유저 VDI를 구현한 고객입니다. 뭐 어딘지 찾아보시면 아마 알 거고, 김현 성우님한테 여쭤보셔도 다 알만한 국내 이제 굴지의 고객인데, 저희 시스코, 단지 HP에서 시스코로만 바뀌었는데, 이런 이펙트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VDI가 왼쪽에서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 시스코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시스코가 VDI 시장에서 그다음 클라우드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는 이제 시스코가 사실 대세라고 요즘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스코 관련 파트너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IOE 뭐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뭐 IoT 해가지고 저희 파트너주가 급등하고 있고, 클라우드에는 항상 이제 시스코가 들어가 있고요. 블레드 시장에서도 저희가 사실 이제 월드와이드 넘버 2입니다. IBM이 이제 사실은 점점 지고 있고요. 레노버로 바뀌면서 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2013년 Q3 보면은 호주에서 시스코 블레이드가 넘버 1, 뉴질랜드 넘버 1, 한국에서는 아직 3등입니다. 저희 앞에 딱 두 회사가 있어요. HP, IBM인데 IBM이랑 저희 차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딱 보시면은 이제 마켓 쉐어입니다. 11%에서 17%로 올라갔어요. 저희가 다음 분기에는 아마 2등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000대 이상의 UC 서버랑 넥서스랑 같이 지금 클라우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시면 VDI 시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는 고객분들께서 파일럿을 구축하는 그 시기였어요. 근데 그 뒤에 1000유저 이상 넘어가면서 사실 시스코 쪽이 시스코에서 많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카드캐피탈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유저 VDI를 저희 시스코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11월에 대법원 6,500유저 수주를 했습니다. 또 이제 곧 이제 2차 망굴리 확장이 있는데 저희 시스코가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만 해도 이렇게 많은 수주를 했는데요. VDI를 보시면 여기 곱하기 40 그냥 하면 유저수가 나와요. 서버당 40에서 50유저 보통 유저이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대법원은 170대의 유저에 총 200대 서버가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300개 이상 저희 UCS 고객이 달성이 됐고요. 곧 UCS가 나온 지 사실 5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스카프지랑 하는 그 VDI를 보면은 사실 요 인프라면은 VDI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어요. 여기에 사실 스토리지 좀 빼고 백본만 집어넣으면은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됩니다. 보시면은 넥서스 OK를 통해 가지고 위에 L2단을 그 디자인을 하고요. 그 밑에 통합 관리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그 밑에 서버들을 관리를 하고, 여기에 UCS와 넥서스 OK로 VM 간의 가상 스위치랑 VM들을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센 스위치가 필요하면 센 스위치를 집어넣고 거기에 네뎁과 하는 네뎁 스토리지, 그리고 VM웨어 솔루션, 트렌드 마이크로 백신, 그 다음 딥시큐리티 백신 솔루션, 이 굿모닝 아이텍, 사실 이 아키텍처가 이따가 그 이은경 부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리고 저희 시스코랑 그 굿모닝 아이텍이랑 네뎁이랑 함께하는 스카프지의 사실 아키텍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고객 이렇게 디자인 되면은 이게 3000유저, 6000유저, 10,000유저 카드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고요. 이따 식사를 하시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